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0일 월요일 오후 4시 4분입니다. 세계 증시의 흐름은 둔화가 되어 있습니다. 상승이 둔화됐다라는 거는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속도가 느려졌다라는 거니까 방향성 자체는 위로 올라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간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매도세가 등장했냐? 등장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지금은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쪽으로 올라가겠거니 지금까지 위로 잘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이제 보편적이고 그게 어떤 보편적인 기술적 관점의 기술적 해석의 관점이죠. 지금까지 잘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잘 오를 거야 라고 하는 게 기술적 분석의 기본적인 원리이기도 하고요. 그 원리에 부합하기도 하고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요, 표면적으로 봤을 땐 그런데요. 근데 이제 조금 좀 고려를 하긴 해야 되죠, 그죠? 다른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은 현실적으로 근데 이렇게 지금 3거래일, 미국 증시는 3거래일, 오늘 코스피는 4거래일째 상승이 둔화가 되어 있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상승이 둔화된다는 건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상 방향성이 없다. 실질적인 의미는 실질적인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방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렸었죠. 지난주에 그렇게 증시가 급등을 했는데 갑자기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멈추는 거는 지난번에 그죠? 지난번에 급등했던 그 에너지 다 어디 갔냐고요. 이렇게 그 지난번에 급등했던 그 에너지가 남아 있으면 3, 4거래일 동안 지금 상승이 멈추는 게 말이 되냐고요. 3, 4거래일 또한 3, 4거래일 동안 상승이 멈췄다라는 거는 상승해야 될 때를 놓쳤다라고도 일단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3, 4거래일 동안 상승이 둔화가 되면서 어딘가에 분명히 저항이 조금씩은 누적이 되고 있거든요. 의미 있는 매도세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저항이 엄청나게 무겁게 누적이 됐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못 갔기 때문에 못 가는 동안에 이게 위쪽에 조금씩 저항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위쪽에 이렇게 잔잔하게 저항이 생기는 것들을 보면 아래쪽으로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조금 좀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물론 위쪽으로 올라간다, 표면적으로는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지만 실질적인 방향성에 대한 힌트는 전혀 없다. 어디로 갈 거라는 이런 시장의 그런 뜻은 전혀 일단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옆으로만 가고 있어요. 정말 진지하게 옆으로만 가고 있고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어떤 그런 단서는 일단 안 보인다, 방향성은 없다라고 보는 게 좀 실질적인 의미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3, 4거래일 동안 오랫동안 이례적으로 좀 변동성이 줄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에너지가 좀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떤 증시의 힘의 관점에서요. 지금까지 매일 눈만 뜨면 하루 1, 2%씩 움직이던 증시가 웬일인지 3, 4거래일 동안 막 0.1% 미국 증시 기준으로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이야기는 그만큼 뭔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힘을 꾹꾹꾹꾹 이렇게 그죠? 힘을 꾹꾹꾹꾹 이렇게 모으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가 좀 많이 쌓인 게 분명해요. 그래서 방향성에 대한 어떤 그런 힌트는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간다라 마음 먹으면 차분히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급등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급락, 폭락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또 커져서 시장이 난폭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응을. 사실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사실 일반적인 대응이긴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좀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고압가스, 그죠? 여러분들 간혹가다 골목길 같은데 지나가다 보면은 큰 가스통 같은 거 집 뒤에 있는 거 보이시죠? 굉장히 고압의 가스가 밀집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고압 가스통 위험물이죠. 위험물 주변에 일반인이 다가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지금 우리는 가스통 옆에 있다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스통 옆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큰 화를 입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자라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라는 게 일단 보편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야기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위험을 좀 더 감수할 생각이 있다. 저는 위험을 좀 더 감수해서 뭔가 먹어볼 욕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제 언제든지 이 압력이 위든 아래든 터져 나올 수 있다. 나는 그 압력이 터져 나오는 거를 공격적으로 이용을 해보겠다. 그게 이제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열심히 볼 생각이 있습니다. 미국 증시. 저는 이제 한국 증시는 이미 포지션이 옛날부터 있고 한국 증시는 안 건드린 지 오래됐고 미국 증시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실 분들은 열심히 봐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만히 계시는 게 사실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요. 옵션의 관점에서 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3, 4거래일 동안 이게 변동성이 꽉꽉꽉 줄어들면서 변동성이 막 눌리면서 지난 3, 4거래일 동안은 사실 옵션의 변동성이 좀 많이 죽는 어떤 양매도의 장, 뭐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 뭐 방향성은 알 수 없으니까 뭐 엄밀히 따지면은 엄밀히 따지면 뭐 옵션 양매수 뭐 이런 걸 일단 슬슬 고민은 해볼 수 있긴 있는데, 하여튼 쉽지 않습니다. 옵션 양매수라는 게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옵션의 기본 생리를 좀 무시한 굉장히 좀 어떤 위험한 포지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좀 그죠? 그것도 뭔가 하여튼 옵션 합성이라는 게 개인이 이렇게 하기는 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 외가와 내가를 합성할 수도 있고 내가와 내가를 합성할 수도 있고 뭐 콜과 푸를 합성할 수도 있고 콜과 뭐 선물을 뭐 합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뭐 합성 전략 이런 걸 생각해서 대응도 할 수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역시 그것도 안 하는 게 낫다. 옵션 같은 거는 애초에 개인은 안 하는 게 맞고 굳이 할 거면은 굳이 할 거면 단순하게 방향성 추종, 단순히 그냥 투기적으로 네이키드로 한쪽만 쳐다보시는 게 가장 좋다. 합성 이런 거 개인은 생각도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옵션 측면에서도 지금 뭐 특별히 할 건 없다라고 생각해요. 한국 증시 풋옵션 베팅 하신 분들 오늘 같은 날 좀 중요한 날이었는데 이거 일단 아쉽더라도 일단 도망가야 되겠죠.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특별히 뭐 지금 어떤 위험 감수를 많이 하실 생각이 없으신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할 거 없다.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어설프게 움직이면 지금 이제 막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자리라 웬만하면 가만히 계시는 게 사실 일반적이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쭉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오늘 월요일이니까 그 이번 주에 이제 무슨 일이 있는지 증시 일정 좀 간단하게 체크 좀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경제지표 발표는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돼요. 화요일 날 밤에 FOMC 의사록 공개 있고요. 그리고 어디 갔지? 그리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에 미국 추수감사절이라 하나요? 땡스기빙이? 그게 있으니까 미국 증시 휴장, 뭐 채권 시장도 아마 하루 좀 쉬고 그럴 겁니다. 그거 있다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엔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 초에 저기 채권 입찰이 좀 있거든요. 미국 국채 채권 입찰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을 좀 흔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한국 시간인 것 같은데요. 화요일 날 새벽 3시에 미국채 20년물 입찰이 있고 수요일 날 새벽 3시에 미국채 팁스 10년물 입찰이 있네요.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압 가스통 옆이라 했거든요. 가스통 옆에서는 저런 어떤 평상시면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저런 이벤트도 반응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어서 계속해서 좀 긴장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사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엔비디아 실적이 화요일 날 미국 증시 마감하고 수요일 날 아침에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죠. 이게 또 중요한 이벤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좀 전에 보셨던 뭐 FOMC 의사록이니 뭐 아니면 채권 입찰이니 이런 거는 사실 채권 시장에 좀 영향을 더 크게 미치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은 엔비디아 실적은 이건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을 때릴 수 있는 큰 이슈이긴 하죠.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워낙 크고 변동성이 워낙 큰 종목이다 보니까 끼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거는 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마감하고 수요일 날 아침에 발표되니까 수요일 날 한국 증시는 좀 정신이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잘 참고하자. 이 정도 이야기를 일정들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그죠? 이런 거 저런 것도 다 중요한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저런 뭐 지표의 입찰 뭐 결과를 우리가 뭐 막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대응하고 사실 그런 게 어려울 수 있다. 실질적으로 저처럼 위험 감수 많이 하셔서 뭐 이번 주에 매매를 진행하시거나 뭔가 포지션을 구축하고 싶으신 분들은 차트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오직 기술적으로만 좀 그렇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계속해서 긴장해야 될 만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가 좀 중요하다. 왜냐? 우리는 고압가스통 옆에 있기 때문에 지난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압력이 가득히 쌓인 그 증시 금융시장이고요. 거기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위험한 지금 그런 순간, 위험하거나 아니면
뭐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게 또 기회일 수도 있죠, 그죠? 아니, 우리는 그런 가스통 옆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다. 지난주에 방향이 결정될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시간이 지연될 줄은 저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야근만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건강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쭉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에 이런 중요한 이벤트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장 내용 사실 뭐 특별한 거 없었고, 그래서 장 내용 오늘 뭐 증시의 기술적인 흐름들 살펴보기 전에 잠깐 이제 일본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좀 하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뭐 일본에 관련돼서 뭐 어떤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 요즘 흐름이 그렇다, 그냥 어떤 막연히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좀 공유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본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일본은 요즘에 일단 기본적인 정책은 뭐 물론 YCC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YCC 상단을 높여가지고 뭐 일본도 이제 조금씩 긴축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우에다는 계속해서 괜찮다, 초완화 정책을 고수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가 이제 조금씩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내가 긴축을 하면은 일본 경제 살아나는 거를 말아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에 그 파월의장하고 비슷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죠? 전염병 와가지고 경제가 박살났을 때 이제 경제가 좀 살아나고 있었는데, 인플레가 그때 좀 이제 막 살아나고 있었죠. 그때 인플레는 일시적이라면서 인플레를 키웠죠, 그때. 왜 인플레를 키우고 가만히 있었냐면은, 그때 내가 긴축을 해버리면 살아나고 있는 경제를 싹을 꺾어버릴 수 있을까봐. 그래서 파월이, 지금까지 그래서 인플레를 키운 어떤 그런 요인이 뭐 되기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인플레가 일시적이라면서 버텼던 게 그런 이유가 있는데, 우에다도 지금 비슷한 상황을 지금 지나는 것 같아요. 일본도 지금 막 살아나고 있는데 여기서 긴축을 하면은 큰일 날 수 있어라는 생각이 일본 경제 당국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초완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YCC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YCC는 제 생각엔 그죠? YCC는 어떤 뭐 좀 약간 그 뭐라고 할까, 수도꼭지를 뭐 강하게 조일 수도 있고 약하게 조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수도꼭지를 약하게 뭐 콸콸콸 나오던 물을 살짝 줄이는 뭐 그 정도 역할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죠, 엔화 약세, 우에다의 완화 정책, 이게 일단은 뭐 일본의 일단 정책적인 기조가 아니겠냐. 다만 이제 물이 콸콸콸 나오고 있는데 이제 물주기가 뭐 좀 줄어들었다, 그냥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이런저런 점들로 인해서 이제 그죠, 그런저런 점들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엔화 환율이 USD, JPY, 엔화 환율이 이렇게 계속해서 N저 현상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150 부근에서 사실상 이제 150 돌파 한착을 하긴 했는데, 요즘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되긴 했죠. 하여튼 계속해서 뭐 엔화 약세 뭐 이런 흐름이 일단 아직까지는 지속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엔화 약세가 굉장히 둔화가 된 건 맞으나 일단 엔화 약세는 일단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나온 뉴스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1조 원 규모의 엔화 채권을 또 발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화 약세의 그 혜택을 톡톡히 잘 보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뭐 엔화가 요즘 싸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 엔화가 싸니까 엔화 막 빌려갖고 일본에 막 투자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엔화가 그래서 지금 엔화가 하여튼 굉장히 좀 금융시장에 좀 요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좀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10년물 국채금리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사실상. 이거 주황색 선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둘 다 선으로 바꿔놓고, 파란색 선이 뭐죠? 파란색 선이 엔화 환율입니다. USD JPY. 파란색 선이 엔화 환율이고요. 빨간색 선이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물론 뭐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적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 보면 모양이 거의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모습도 똑같죠.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찍고 비리비리 하는 것처럼, 주황색 선 10년물 금리가 5%를 찍고 비리비리 하는 것처럼 한 150엔 정도를 넘어섰던 엔달러 환율이 여기서 비리비리 하는 것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냐면요, 분봉에서도 사실상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 안 그래도 장중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미국 장기물 금리가 한번 이렇게 폭락했던 때가 있어요. 장중에 잠깐 출렁했던 때 기억나시죠? 미국 증시 개장 전에 오후 4시, 5시쯤이었나? 금요일 날에 훅 빠졌다가 장중에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때 사실 이제 이때 왜 그랬나 저는 사실 이해가 좀 잘 안 됐거든요. 이때 영국에서 경제 지표가 하나 발표되긴 했는데, 야, 그것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좀 설명이, 네, 그거 좀 설명력이 좀 떨어지지 않냐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이유는 뭐 개인적으로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엔화가 폭락해서 그냥 10년물 국채 금리가 움직였구나라고 보는 게 그냥 제일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뭐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는 것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 요즘은 이 분봉 하나하나까지요, 완벽하게 똑같이 까진 아니지만 상당히 그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개가 물론 뭐 이런 네 물론 뭐 이런 네 그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디커플링 되기도 했으나 분봉상에서 보면 거의 똑같다. 특히 최근 몇 거래일 동안은 완전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아.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물론 뭐 논리적으로도 그 말이 되긴 해요. 야, 엔화하고 이 미국 금리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되긴 됩니다. 논리적으로도요. 아시다시피 환율이라는 건 어떤 두 나라의 금리 차이 뭐 이런 걸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맞긴 맞는데요. 어쨌든 이 특히 최근 몇 거래일간은 완전 이게 시장의 방향성을 잃었다라 말씀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방향성이 없다. 그래서 하여튼 뭐 금리나 특히 뭐 어떤 채권 투자하실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엔화 환율을 좀 항상 좀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요즘 이 엔화하고 10년물 네, 그 엔화하고 미국 채권하고 완전 거의 분봉까지 동기화가 되는 이런 독특한 현상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좀 투기적이에요. 지금 시장이요. 방향성이 안 보이다 보니까 분봉까지 똑같이 움직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 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의 자산 둘 다 일단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건 맞고요. 둘 다 이제 지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것도 맞죠, 그죠? 이 금리의 상승 추세, 엔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10년물 국채금리 입장에서도 이제 하나만 봅시다. 다시 캔들봉으로 돌아와서 이건 이제 환율이죠. 예, 엔달러 환율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물론 뭐 여기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여기 붕괴되면 이제 하락 추세다.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거고요. 이 10년물 금리도 보시다시피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10년물 금리도 뭐 물론 이제 하락이 더 유리한 그런 그림이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자리에서 힘은 나 갈 거야 라고 힘은 뽐내지만 실질적으로 가는 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일단 이런 움직임들 쭉 한번 좀 살펴봤고요. 엔화하고 10년물이 똑같이 움직인다. 전반적인 아직까지 이런 엔화 약세. 사실 그리고 네, 이게 사실 그 논리적으로 조금 좀 말이 안 맞을 수는 있지만은 엔화 약세 뭐 이런 걸 봐도 사실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간다라고도 뭐 일단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굳이 뭐 따져보자면 사실 뭐 말이 안 되죠. 야, 엔달러 환율이 올라간다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 사실 말이 안 되죠. 그죠? 10년물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이 움직이는 거긴 한데 사실상 근데 환율하고 지금 얘네 둘이가 거의 동기화가 됐기 때문에 투기적인 측면에서 동기화가 돼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얘네 두 개 같이 움직인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뭐 물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조금 좀 설명력은 떨어지나 야 우에다의 이런 초완화 정책이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되면은 이거 어쨌든 뭐 일본 엔화 환율도 올라가면서 어쨌든 뭐 연관성은 좀 떨어질 수 있으나 계속해서 뭐 10년물 금리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라고 뭐 그 정도 상상의 나래 정도는 좀 펼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논리적으로는 조금 말이 안 되긴 합니다. 야, 일본의 완화 정책이 무슨 10년물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냐? 이건 설명이 좀 안 되는 거긴 하나. 근데 이제 뭐 실질적인 지금 이런 투기적인 움직임들을 고려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 어느 정도는 좀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고요. 쭉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건 똑같습니다. 기술적으로 특별히 뭐 변한 건 없어요. 다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하나씩 좀 살펴보자고요. 그 N1 환율입니다. 뭐 엔화 이야기하니까 뭐 같이 분위기를 이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N1 환율이에요. 이 우에다의 완화 정책 네. 뭐 YCC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우에다의 완화 정책 뭐 그런 거에 증시가 금융 투자자들이 주목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한동안 엔화 약세, 원화 강세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근데 방향 전환에 대한 생각도 조금 좀 뭐 해봐야 되는 시기이긴 합니다.
하여튼 그 중요한 자리가 여기고요. 중요한 자리를 지금 다시 돌파한 척 하려고 하고 있죠. 예, 이거 방향성 모르는 거예요. 힘은 엄청나게 강한 척 하고 있지만 나 힘 세다라고 해서 막 소리는 지르고 있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는 겁니다. 얼마든 되돌릴 수 있어요. 여기가 언더슈팅으로 지금 언더슈팅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여기 올라오면은 다시 이제 여기 바닥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건 단기 바닥 정도로밖에 의미가 없긴 한데요. 약간 이제 슈팅이라는 걸 좀 고려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석은 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부근, 지금 변동성이 크니까 이렇게 좀 크게 동그라미를 치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 가격대는 이 N1 환율의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봉인데요. 지금 거래되는 이 자리가 이 N1 환율의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일단 봤습니다. 이 반등의 가능성, 추세 전환의 가능성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다. 주요국 환율 대비해서 원화 이런 것들 좀 잘 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것도 볼게요. 저기 위안 원 환율입니다. 보시다시피 뭐 178원, 뭐 177원 이쪽 부근에서 쌍바닥 만들었어요. 이거는 전형적인 예전엔 여기가 단기 바닥이었다면 이번에 다시 재차 쌍바닥으로 이렇게 확인이 거의 돼가고 있거든요. 아직 쌍바닥 완성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자리나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아직 넘어선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단 아래로 가는 압력이 강한 상황이라고 일단 보기 때문에 이걸 쌍바닥 완성이라고는 하진 않을 건데 완성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난번에 단기 바닥이었는데 이렇게 쌍바닥 나오면 중장기적인 바닥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중장기적인 바닥일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저기 똑 같습니다. 이것도요. 위안화도 그럴 수 있다. 월봉인데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 살펴봤고요. 그 뭐 유로화 환율도 그렇습니다. 유로화 환율도 지금 보시다시피 유로 원 환율은 쌍바닥 뭐 이 정도면은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으면은 쌍바닥의 완성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위안화는 아까 여기 전저점까지 다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건 저점이 높아지는 거니까 이건 좀 가능성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번에 여기가 단기 바닥이었지만 단기 바닥에서 중기 바닥, 장기적인 바닥이 될 가능성이 얘도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그렇게 이 원화가 이례적으로 모든 주요국 통화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다 이렇게 강세를 보였는데 그렇게 일제히 강세를 보인 그 이유가 굉장히 위험했었던 역사를 갖고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일단 그 위험한 시나리오 쪽이 지금 그런 위험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거죠. 요까지 일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들이 좀 중요해서 좀 살펴봤고요. 하여튼 근데 정작 중요한 원달러 환율은 좀 힘이 없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1290원에 마감하면서 이건 이제 무슨 의미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 1297원 여기 부근에 계속 머물면은 그래도 이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뭐죠? 지난 2거래일 동안 1297원의 저항을 확인하면서 아래쪽으로 계속 가겠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 명목적으로 봤을 땐 이거는 하락 N자로 하락 목표치가 저 멀리 열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봤습니다. 물론 뭐 N1 환율, 뭐 위안 원 환율, 뭐 유로 원 환율을 봤는데 그런 흐름과 비교하면 이거는 좀 속임수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제 그건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거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일단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들고 계신 분들, 여기서 눌림시면서 하셨던 분들 중요한 기준 붕괴됐으니까 일단 이거 처리하는 게 맞겠죠. 이거 일단 위험 관리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 자리 부근은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이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게 대략적으로 여기 저점이 중요하고 여기 저점이 중요하잖아요. 요렇게 환율 선을 그어보면 아직까지 이 라인에 터치를 안 한 것이 일단 명확히 보입니다. 어쨌든 이 라인에 터치 안 하는 이 라인에 터치만 안 하면은 일단 위쪽으로 순탄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좀 열려는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금융시장이 워낙 아직 뭐 힘만 쓰고 방향성은 잘 보여주지 않는 언제든지 뭐가 틀어질 수 있는 그런 때라 가지고 좀 어쨌든 좀 이런 자리 의심은 좀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근데 일단 이거 신호는 보이는 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의심은 하지만 그래도 대응은 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 보입니다. 일단 분명히 아래쪽으로 붕괴됐고 2거래일 동안 저항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건
네, 그래도 이건 더 내려올 생각이 있나 보구나. 원화 강세 더 진행될 생각이 있나 보구나. 일단 그렇게 봐주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달러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요.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쭉 다 봤고. 하여튼 요즘에 저기 달러 인덱스가 보면 좀 굉장히 약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보시다시피 오늘 보시다시피 장중에 이렇게 달러가 더 계속해서 아래로 가면서 되돌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아래로 가면서 얘도 이렇게 하락 N자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뭐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오늘 뭐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한 건데, 개인적으로 요즘은 야 이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약할 이유가 없지 않 네, 이렇게까지 달러가 약할 이유가 좀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뭐 개인적으로 조금은 좀 뭐 들긴 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보긴 했습니다. 이게 달러가 약해서 약한 게 아니고 유로화가 강세가 나오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봤는데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늘 유로 원 환율 내가 좀 전에 확인했죠, 여러분들과. 유로 원 환율 보면은 예, 뭐 딱히 뭐 유로화가 강해서 지금 달러가 약한 것 같지는 않다. 뭐 일단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그 달러 약세가 어쨌든 그냥 뭐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가 잘 떨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 기술적인 이유에서도 근데 충분히 뭐 약할 만 하긴 했어요. 그 사실 제가 이제 달러를 좀 이제 워낙 좀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이야기는 좀 잘 안 드리긴 했는데, 지난번 여기 7월부터 해가지고 이 10월까지 이렇게 달러가 강하게 올랐었는데, 이게 사실 좀 기술적으로 조금 좀 많이 좀 오버한 게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때의 피로감 때문에 지금 우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라고도 근데 충분히 설명은 됩니다.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있다. 하여튼 달러는 약하다. 근데 지금 금융시장 자체가 워낙 이제 중요한 자리에 왔으니까 얘도 언제든지 뭐 지금 언제든지 이렇게 뭐 되돌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지난번에 달러 상승도 과했지만 최근에 이 달러 인덱스의 약세도 좀 이제 좀 오버한 좀 피로감이 좀 많이 쌓이는 그런 자리까지 오긴 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켜보자고요. 지금은 방향성이 이렇게 뭐 명확하게 보여지지는 않는 자리다. 이 정도로 그냥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엔화까지 뭐 다 봤고 이제는 저기 니케이 지수를 좀 볼까 하는데요. 이제 증시 넘어왔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올랐다 빠졌네요. 전 사실 이 부분에서 네 사실 뭐 아까 이제 중간에 좀 이제 밤에 좀 오래 보려고 낮잠 잤는데 낮잠 자기 전에 막 오르고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보시다시피 힘은 강하게 쓰고 있지만 제자리다.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위쪽이 보시다시피 무거운 저항입니다. 그 미국 증시 오늘 밤에 보실 분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요즘 미국 증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장 초반에 강력한 변동성이 나오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저항을 테스트하면 여기서 하방 진입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요. 이런 모습이 나와야 위에서 이제 하방 진입을 하거나 한다고요. 이렇게 의미 있는 윗꼬리가 나오거나 해야지, 뭐 찔끔 윗꼬리 조금 달렸다고 거기서 하방 진입하면은 그거는 아니죠, 그죠? 네. 이렇게 좀 긴 윗꼬리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게 나와야 이제 뭐 하방 진입을 한다 만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증시는 4거래일째 어딘가를 넘지 못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어떤 매수세를 확인했던 것들 오늘 음봉으로 다 되돌렸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지난 3거래일 동안 여기서 지지력을 누적시켰던 부분을 오늘 다 되돌렸으니까 야 이거는 4거래일 동안 결과적으로 저항만 누적시킨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일단 상승이 좀 만만치가 않네. 그러나 일단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건 유효합니다. 물론 윗꼬리 이런 걸 보고 지금까지 분위기를 보면 아래쪽으로 꺾일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있는데, 일단 근데 뭐라 말씀드렸죠? 표면적으로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맞다라고요. 위쪽으로 올라간다라 봐주면 됩니다. 이거 정석적인 관점에서는 최소 이날 장대 양봉 있죠. 11월 15일 날 나왔던 장대 양봉인데 이날 양봉의 시가를 붕괴시켜줘야 이제 그제서야 좀 의미 있는 하락으로서의 전환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봤고요. 중국 증시 좀 잠깐 보시자면 이런 모습입니다. 하방 경직성 확인. 그렇지만 어디도 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 위쪽에 저항 어디 있댔죠? 대략적으로 여기 저항이 있다고 했죠. 줄이 매우 잘 그어졌네요. 하여튼 여기 저항이 있다. 아직 못 넘어가고 있다. 넘어갈 것 같지만 못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난 것 같습니다. 중국 본 김에 저기 위안화 환율도 볼까요? 보시다시피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얘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 나타난 거죠. 위안화 강세.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 요즘 10년물 국채금리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비스무리한 모양. 어딘가 넘어갈 듯 하지만 못 넘어가는구나. 여기가 저항이 됐구나.
라는 걸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승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우리는 함부로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 일단 중요한 어떤 매물대가 있는 자리까지 거의 내려왔고 그냥 내려온 것도 아니다. 매우 급하게 짜내듯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기 중국, 일본 봤고요. 유럽 증시 좀 잠깐 볼까요? 유럽 증시, 독일 증시 아직 개장은 안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요즘에 하여튼 뭐 환율의 영향 이런 걸 좀 많이 받긴 받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유로화가 특히 강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독일 증시, 뭐 유럽 증시의 반등도 신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등이 아니고 이 정도면 뭐 사실상 상승이라 봐야 되는데 중요한 저항에 걸친 거 맞고요. 매우 중요한 저항에 걸쳤고요. 매우 한동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에서 뭐 하루 이틀 예견이 의미가 없습니다만 얼마든 오버슈팅이 더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이쯤에 했으면은 좀 상승이 둔화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무거운 저항 테스트하는 날입니다. 근데 워낙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장중에 아까 일본 증시에서 보셨던 그런 엄청난 윗꼬리가 달리는 것도 이상하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솔직히 이쯤 했으면 오늘 밤 정도부터는 상승이 좀 둔화가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싶긴 합니다. 그래서 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뭐 다 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이제 워낙 시장이 좀 이제 뭐 비이성적으로 좀 움직이는 워낙 기술적으로 어떤 좀 에너지가 많이 누적돼 있고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치 앞 예상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뭐 주식이 올랐다가 뭐 오르면은 난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다들 머릿속에 다양한 꿈들을 꾸실 수 있습니다. 야, 분명히 뭐 미국 채권 입찰 이벤트가 나기 전에 금리가 어떻게 되고 그거 입찰 이후에는 금리가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난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막 머릿속으로 각종 그런 구체적인 꿈들을 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머릿속을 비우고 그냥 보시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어요. 그냥 차트에 선이나 그어 놓으시고 이럴 때는 이게 뭐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까지 오랫동안 보셔서 알잖아요. 우리가 무슨 상상을 하든 그 상상 이상을 보여주는 게 항상 이 시장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물론 시나리오를 적당히 세우는 건 좋은데요. 그 시나리오가 예를 들어 제 생각엔 앞으로 한두 시간 뒤에 시나리오 혹은 오늘 종가까지의 시나리오 이 정도 가벼운 시나리오라면 모르겠는데 막 너무 나가갖고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는 어떻게 되고 그런 건 제 생각엔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하느니 차라리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게 좀 더 정신 건강이나 몸 건강에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은 어떠한 예측 시나리오 그런 것도 제 생각엔 저는 일단 안 갖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사람은 미래를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보는데 어떻게 못하는 걸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거에 좀 집중을 하려고 그러는 중이고요. 그래서 일단 가만히 지켜볼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지지와 저항이 어딘지는 알거든요. 지지와 저항에다 표시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나의 진입 기준에 만족시키면 진입한다. 만족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다. 그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전 그것만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어떤 시나리오도 아예 시나리오가 없지는 않지만 그냥 가볍게 그냥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냥 그런 건 제가 가진 그런 시나리오는 가볍게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내일 아침에 뭐 먹지? 이 정도 생각으로 가볍게 하는 거지. 그 정도 수준으로 가볍게 하는 거지. 진지하게 그렇게 시나리오를 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고 대응하는 게 제일 맞지 않나 싶어요.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쭉 다 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 조금 보고 미국 증시 조금 이야기하고 마치면 되겠네요. 한국 증시 일단 제가 지난번에 풋옵션 이야기하면서 쌍도찌 혹은 삼도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도찌형 봉이 2개 나오면 쌍도찌, 3개 나오면 삼도찌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가야 될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가야 될 타이밍 못 가서 하락했다. 시간 가치가 이제 한 번에 훅 녹아난 거죠. 그죠?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던 옵션이 시간 가치 플러스해서 이 양봉 맞아갖고 훅 녹아내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도찌는 없습니다. 사도찌는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 건 없다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쉽게 말해 가야 될 타이밍을 놓쳐서 풋이 녹아내린 겁니다. 풋이 중요한 지지선들 3거래일 동안 지켰던 자리를 깼기 때문에 일단 이건 풋이 더 죽을 모양이구나. 일단 선물이 더 오를 생각이구나 라고 봐주셔야 되겠고요. 이거 풋옵션 매수 베팅 하신 분들은 당연히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파생 상품은 이제 합성 전략을 써서 좀 버틸 수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버티시면 안 된다. 풋옵션을 일단 아래로 가기로 마음 먹었다. 물론 이게 속임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속임수일 일단 뭐 옵션을 이걸 속임수고 검증해봐야 된다. 그러면 손해가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옵션은 그냥 안 되면 그냥 바로 도망가시라는 거. 물론 이게 이제 물론 오늘의 움직임이 속임수라 내일부터 시장이 폭락할 수 있죠. 그래서 풋옵션이 대박이 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거는 그런 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먹을 수 있는 시세가 아닌가 보구나. 하늘이 나에게 시세를 주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지 못 먹습니다. 위험 관리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하여튼 풋이 죽었다. 그래서 뭐 지난번 2도찌, 3도찌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일단 끝났고요. 오늘 가야 될 때를 놓친 게 분명해요. 그죠? 이거 선물 차트 입장에서 봐도 그래요. 하락할 것처럼 해놓고 중요한 지지선에서 결과적으로 오히려 매수세를 확인하고 미국 증시 버텼으니까 오늘 한국 증시도 버틴 모양이에요. 반발로 그래서 좀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온 거로 보이고 물론 뭐 그러나 여전히 여기 이날 11월 6일 공매도 금지된 날에 종가 부근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뭐 어떤 뭐 ETF로 투자하신 분들이나 뭐 아니면 선물 투자하신 분들은 뭐 조금은 더 버텨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방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요. 근데 사실상 오늘 이런 양봉은 뭐예요? 나 더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겁니다. 물론 그 뭐 중요한 때니까 좀 더 버텨보고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데 일단 더 올라가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 풋은 죽었고요. 그래서 오늘의 양봉으로 인해서 급락 폭락 위험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약에 내일 코스피가 폭락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만들어 놓은 이 저점을 시작부터 붕괴시키면서 폭락하면 그럼 그건 되죠. 그러면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설마 그러겠냐 싶습니다. 다 봤습니다. 코스피 잘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뭐 똑같습니다. 힘 자랑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다. 코스닥 답답한 구간입니다.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 없습니다. 답답한 구간에서 저항 어딘가 있고 지지 어딘가 있고 답답한 구간입니다. 다른 거 뭐 드릴 이야기 없고요. 아까 전에 원달러 환율은 이야기 드렸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뭐 주식들이 올랐으니까 올랐겠죠. 네. 삼성전자 더 올라갈 것 같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다. 하이닉스 더 올라갈 것 같지만 이것도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다. 에코프로 친구들 혼조한 구간 안에 있다. 특별히 더 드릴 이야기는 없는 그냥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오늘 밤에 열심히 볼 예정입니다. 오늘 밤도 뭐 대응의 전략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똑같습니다. 어딘가를 붕괴시키면은 이제 추격을 할 생각이고 어딘가를 이제 아니면 이제 막 급등해서 올라가면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생각이고 똑같습니다. 그 자리에 대한 기준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영상이었나 해서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으니까 뭐 여기서 굳이 뭐 똑같은 이야기를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똑같은 전략으로 볼 거다. 긴장하면서 볼 생각이 있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할 거다. 그죠?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오늘 그죠? 그 좀 전에 금리 이야기도 다 드렸죠? 금리도 떨어질 것 같지만 더는 안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금리도 오르고 증시도 뭐 떨어지고 있고 이런 모습인데 이거는 지금 움직임은 의미가 없다. 미국 증시 본장 개장하고 나서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때 기회를 좀 잘 노리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국제유가도 비슷한 자리죠. 그죠? 국제유가도 지금까지 움직임과 비슷합니다. 지난번에 사실 여기 어디가 진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였는데 언더슈팅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검증을 하겠죠. 오늘 밤에 지금 완전히 여기 75달러 자리를 완전히 지지력을 검증해서 종가까지 해서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하면은 이 자리는 또 의미 있는 바닥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국제유가 올라가면 앞으로 금리도 또 같이 올라갈 가능성 높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자리다. 열심히 볼 생각이 있습니다. 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 천연가스인데요. 이런 거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위험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살아날 거면 여기서 살아났었어야 됐다. 물론 이게 언더슈팅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지지선들을 일단 다 깨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제 오늘 종가상으로 여기를 지키면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 지금 함부로 매수 잡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좀 매수세가 좀 확인하고 하는 게 맞다. 위험 관리 하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